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찍부터 130여 분 되는 분들이 일찍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은요, 1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교육이었고요. 일부 선생님, 원장님들한테는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세미나가 이번 달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에게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특별히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아, 드립니다. 자, 제가 그 사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원장님들이 저는 한 반 이하로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80%나 되는 원장님들이 80%나 되는 원장님들께서 그 챗GPT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AI를. 챗GPT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좀 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미드전이나 나노바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랐던 거는 그 사용자 중에서 20% 정도는 유료 계정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또 그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학원 영업이나 학원 활동 그리고 학원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오늘 배우셨다고 해서 내 블로그를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쓰실 글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올려놨던 글들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2022년 여름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으면 원장님들의 학원은 학부모들한테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지나서요. 어떻게 됐냐면 소비자들은요. 검색하지 않고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I에 보이지 않으면 고객도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그냥 마케팅 용어로 AI 가시성이라고 한다고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챗GPT로 추천해서 뭔가 구매가 발생하는 건들을 봤더니요. 다른 온라인 채널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한 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마케팅 기관에서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 SNS 채널 같은 경우는 3.8%, 검색 그러니까 일반 검색으로 했을 때는 5.3%, 광고를 했을 때는 9.3%인데요. 챗GPT가 추천했을 때는 11.4%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챗GPT와 AI에서 우리 학원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통계 보시잖아요. 통계 보시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거나 퍼플렉시티 또는 챗GPT 이런 데서 접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빙도 있는데요. 빙도 챗GPT랑 연동돼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건들은 AI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들어오는 건들은 본문에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원장님 지역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파닉스 학원 비교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 항목.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색 엔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엔진에도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검색 엔터를 치면 AI 개요가 먼저 나와요. 이게 구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네이버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떴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AI 브리핑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추천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오는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AI에 노출돼서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블로그, 원장님들의 블로그가 여기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면 정말 학부모들한테는 없는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이제 검색에서 AI로 완전 전환됐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색과 AI가 같이 간다. 오히려 확장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 시절에 키워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다는 아니고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AI에 맞는 구조와 글쓰기가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AI 전체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는 원장님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주 필요한 만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들을 만큼만. AI한테 질문할 때는 그 제한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해서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쓰냐면 사용자의 질문을 할 때 그 해석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학습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또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때 또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생성할 때 그런 에너지와 시간을 또 드리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효과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답, 마음에 흡족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일단 AI한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잘. 잘이 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AI가 정보를 발견할 때요, AI가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 다 뒤지거나 네이버 블로그 다 뒤지거나 또 내 블로그에 있는 걸 다 뒤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부분들을 읽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양만큼만 읽기 때문에 쉽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변과 형식을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AI가 최대한 맞춰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부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프롬프트의 뜻이 뭐냐? 프롬프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I한테 내가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일을 시키고 싶으세요. 그럴 때 AI한테 입력시키는 질문이나 지시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장님들 업무에 좀 적용해 볼게요. 좋은 프롬프트. 자, 애들한테요. 영어 공부 매일매일 해야 돼.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애들이 잘 해올까요? 잘 해온다 1, 아닌데 2.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잘할 수 있다 1, 아닌다 2.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너 이제 1학년 됐잖아. 너 신입생이니까 영어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파닉스는 윤 선생이 최고야. 그래서 윤 선생으로 학습을 할 건데 윤 선생의 파닉스 학습은 SBF로 요런 순서로 매일 진행돼.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원장님이랑 함께 공부하자라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장님들이 시킨 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원장님들이 하는 일과 대비해서 뭔가 그냥 해봐.
뭐 해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I한테 잘 발견되려면 원장님이 쓴 글이 잘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일단 AI가 우리 학원을 블로그를 잘 찾아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AI가 잘 이해하고 그 질문한 맥락에 아주 적합한 그 콘텐츠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점 오늘 파트 1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AI가 추천하는 우리 학원 블로그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대괄호 표시 있잖아요. 이 대괄호 표시는 원장님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쓰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따가 프롬프트도 드릴 건데 그 프롬프트에도 이 대괄호가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가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찾아서 들어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학원 블로그로 찾아오도록 길 안내 표지판 같이 세워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블로그 주제를 교육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웹페이지나 블로그 내에서 이거는 교육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주제를 교육으로 세팅해 놓으면 일단 여러 주제 중에서 학원 정보는 저기야 라고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블로그 그 세팅 가셔서 관리자 페이지 가셔서 이렇게 교육 학문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화면만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교육 블로그 중에서 여러 블로그가 있잖아요. 뭐 영어 교육도 있고 수학 교육도 있고 뭐 미술 여러 가지 학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성내동에 영어 학원에 어떤 브랜드 학원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역과 영어학원, 그 다음에 윤 선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신 브랜드 있잖아요. IGS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영어수, 그리고 우리 집 앞 영어교실, 이거를 넣어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시를 해봤어요. 성내동 초등 우등생이 다니는 영어학원, 윤 선생 IGS 아카데미, 윤 선생 영어수,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교실, 이런 식으로 저는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장님들이 좀 더 우리 학원의 특징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수식어를 쓰셔도 좋아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오래 해오신 분들은요, 작게는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글 하나 두 개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래 해오신 분들은 몇백 개에서 뭐 1000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글들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들 중에서 좀 더 카테고리를 나눠 놓으면 쉽게 그 글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원장 소개, 학원 소개, 학습 정보, 학원 뉴스, 교육 정보 이런 식으로 필수적인 카테고리들 한번 나눴고 그 밑으로 하위 카테고리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업들을 하시면 그 글들을 찾아오게 하는데 훨씬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보면 교육으로 세팅하고 블로그명 설정하고 카테고리 설정하고 이 세 가지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면 딱 이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세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 이거는 연습용 블로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 보이실 거예요. 관리, 프로필 밑에 관리 누르십니다. 첫 번째, 기본 설정에 블로그 정보입니다. 블로그 정보. 여기에 가시면 내 블로그 주제 보이시죠? 내 블로그 주제를 딱 누르시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교육 학문이 이거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어디서 설정하느냐? 좀 위에서 보면 블로그 명이 보이시죠? 블로그 명. 그래서 미리 넣어놨습니다. 성내동 아이들이 성장하는 영학원 윤선생 성내 IGC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여기다가 원장님들이 우리 블로그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막 필기하는데 빨리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내용들은 좀 이따가 영상도 다시 보기 영상 드릴 거고 또 항목들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필기하는데 정신 안 차리고 화면만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적용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 상단 메뉴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보이시죠?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 여기서 하나 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블로그가 있어요. 왼쪽 메뉴에 블로그가 보입니다. 이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문장 소개 하나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하위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장 이력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거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순서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여기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딱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누르고 쭉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주제 분류는 여기서 또 그냥 교육 학문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록 보기 이거는 목록 열기를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10줄 이상 이렇게 해주세요. 목록 보기에서 목록 열기 한 10줄 정도 원하시면 뭐 20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당 글은요 하나로 세팅하시는 겁니다. 하나. 왜 그러냐면 뭐 3개나 5개, 10개 이렇게 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가 계속 해서 위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다음 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한 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네이버에서 이 글의 퀄리티는 낮은가 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이지당 글은 하나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확인 버튼. 번영됐다고 나오죠? 네.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조금만 천천히 갈까요? 네.
조금만 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여서 나중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콘텐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AI가 내 글을 참조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일단 키워드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검색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의 맥락, 내가 왜 이 글을 보는지에 대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목과 본문이 관련되어 있는데, 제목에는 주제와 형식이 좀 관련되어 있고요. 본문에는 구성과 내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때는 키워드 삽입이 중요했잖아요, 제목에는. 그러면 AI에는 뭐가 중요하냐 좀 보도록 할게요. 아주 당연한 건데요. 질문형 제목이 좋습니다. AI에 학부모들이 질문을 할 거잖아요. 학원에 대한 정보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질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형 제목이 좋습니다.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 보니까 그 제목이 내가 받은 질문이랑 같네? 라고 하면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의형 질문. 예를 들어서, 파닉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파닉스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아니, 그런 제목. 파닉스는 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는 파닉스를 정의를 알려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형, 그 다음에 비교형. 왜 이 비교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성내동에서 파닉스 잘 가르쳐주는 학원 비교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형.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방법. 파닉스 공부하는 방법. 파닉스 공부하고 리딩 공부하는 방법. 영어 단어 잘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좋습니다. 이거는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케팅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런 제목이 좋다라는 걸 이미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AI에 잘 참조되더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질문. 뭐 학습 측기 적기는 언젠가요? 파닉스 공부하는데 왜 안 될까요? 파닉스 끝났는데 리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교재 추천, 학습 제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후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게요. 글은요, 일단 그 전에는요, 네이버 기능들을 활용해서 쓰시도록 말씀을 드렸죠. 가독성 높여달라고. 근데 글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블로그 글은 두 갈식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요, 연구 결과예요. 도입부는 한 50% 정도 참조를 하는데, 맨 뒤에 결론된 정도 가면 한 10% 미만이래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 글을 전체 조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 도입부 부분에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메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챗GPT 쓰시다 보면 메타 메시지 구성해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글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목차. 이거는 예전에 블로그 교육할 때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미리 글은 요런 거에 대한 답을 줄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
아까 전에 목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에, 대응하는 소제목이 있겠죠. 그 소제목을 사용해서 소제목이라는 걸 좀 보여주셨어요. 소제목 뭐 네이버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인용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건 소제목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소제목에 대한 글이야,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소제목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해시태그 다른 학원 블로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시태그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시태그의 기능은요, 글의 카테고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글의 카테고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해시태그 많이 쓰지는 마시고 내가 핵심적으로 이 키워드를 좀 묶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해시태그 3개에서 5개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앵커 텍스트를 쓰시면 좋은데 이거는 뭐가 관련이 돼 있냐면 함께 보면 좋은 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앵커 텍스트가 뭔지는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샘플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이게 좋다라고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키워드로 후킹이 가능했어요. 키워드로 낚아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뭔가 홍보 내용들을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AI가 읽어보고 이거는 그 질문에 맞는 내용이 아닌데 라고 하면 패스 아니면 참조 안 해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 의도에 맞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제목에서 파닉스 공부 잘하는 방법 했으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한 70%, 그래서 내가 윤 선생이 최고라는 건 30%, 분량을 정보에다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보통은 글을 쓰시면 홍보가 70, 뭐 정보 30, 20,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 정보를 훨씬 더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예를 들어서 그 전단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카피문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진정성 있는 그 표현들,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표현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장님들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독특한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나 회원들의 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도 뭐를 많이 체크를 하냐면요. 평판을 많이 확인해요. 그 업체에 대한 평판, 그 업체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수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분은 이제 강의도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윤 선생이 계셨던 매니저 중에 한 분 글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봤던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짧지만 핵심 메시지를 앞단에 넣어주셨어요. 핵심 메시지. 그리고 제목으로 시작하셨죠. 학원물에 뭘 써야 되냐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소제목 기능들을 사용해서 소제목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길지 않게 단락별로 좀 짧게 핵심 정보들로만 구성을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잘 묶어서 구조화된 형식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명선초 원장님 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초 원장님은 일단 잘 하셨던 거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안에 있는 것도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런 목차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고 목차를 넣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소제목들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셨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 메시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앵커 메시지입니다. 앵커 텍스트. 보통은 링크만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하고 링크만 넣어주시고 그럼 여기 박스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글자를 텍스트를 넣으시고 거기에 링크를 삽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AI에 참조되는 것과 관련돼서 연구한 사람들이 체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AI에 물어볼 만한 제목은요. 물어볼 만한 제목, 그리고 의도에 맞는, 맥락에 맞는 그런 본문 내용, 그리고 구조화된 본문,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블로그 컨텐츠를 구성하면 좋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한 10분 정도만 브레이크 할 거예요. 이제 파트 2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습하는데 시간이 좀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시 10분까지 브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번 파트는요, 계속 실습이 들어갈 거라서 이제 또 챗GPT 창이랑 열어두시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앉으셨죠? 앉으셨으면 화면 창에 3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앉으셨으면 3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이미 글을 많이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실제로 봤더니요, 정말 많은 인터넷 글 중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7%, 그러니까 전 세계 웹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그 마케팅 업체에서 한 80%, 7% 정도가 AI를 활용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내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말 AI로만 글을 쓰는 거는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사람 혼자 오롯이 쓰는 경우도 한 20% 정도밖에,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사람과 AI가 함께 글을 쓰는데요. 뭐 AI 50, 사람 50 이렇게 씁니다. 요즘에 글을 보시다 보면 AI가 쓴 글처럼 보이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은 검색 엔진에서 좀 걸러지기도 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AI 활용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 AI가 썼구나 라고 패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요. 사람의 손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렇다는 사실은 좀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로그 글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원장님들 블로그 글 쓰고, 블로그 글쓰기 하고 원장님들 업무에 활용하시도록 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챗GPT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세팅을 할 건데요. 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챗GPT 창이잖아요. 챗GPT 창에서 여기서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내 계정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면 1, 안 보이면 2. 로그인 하신 상태예요. 네,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십니다.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누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여기 개인 맞춤 설정 보이세요? 개인 맞춤 설정. 요걸 누르면 요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1, 조금만 기다려달라면 2. 자, 다 오셨네요. 그러면 지금 방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자, 맞춤형 지침이에요. 맞춤형 지침. 여기 맞춤형 지침 보이시죠?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여기 왼쪽에 하단에 보면 계정이 보이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개인 맞춤 설정, 두 번째 있는 개인 맞춤 설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항목을 지금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톡방에 올려드린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십니다. 네, 지금 준 채팅방이나 단톡방, 그 카카오톡 단톡방 모두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두 곳 다 드렸어요. 복사가 안 되세요? 네. 한쪽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요, 다른 방법이죠. 네. 네. 잠시만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 창이 뜰 거예요. 요걸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보이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일단 입력하시고요. 한 내리세요. 그 다음에 직업, 직업 항목 복사해서 여기서 뭘 바꾸시냐면 일단 복사한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쭉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 하고 계신 브랜드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대괄호 뜻 알려드렸죠. 수정하시는 거 원장님들 스스로 요거 수정하시고 요거 수정하셔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1, 아직이면 2. 네, 천천히 갈게요. 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단톡방에도 남겨드렸어요. 단톡방에도 드렸습니다. 네,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 부분입니다. 직업 여기 있습니다. 직업 다시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혹시 계정이 안 보시면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 괄호는, 네, 괄호 빼셔도 됩니다. 수정하셨으면 괄호 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네,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1, 아직이면 2, 조금만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로그인 문제일까요? 네, 대부분 다 오셨네요. 그러면 화면을 좀 올려보세요. 아마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계정을 딱 보시면 제일 하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정 모양이 보여요. 아마 원장님들 계정 모양을 보일 거예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인 맞춤 설정이 보이세요? 개인 맞춤 설정.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방금 다시 복붙해 드릴게요. 요 맞춤형 지침, 지금 공유해드린 맞춤형 지침을 그냥 맞춤형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은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을 쓰셔도 되고요. 그 아까 전에 황제 매니저가 위에 중 채팅방에서 복사하는 방법도 올려져 있습니다. 황 매니저님 다시 한 번만 복사하는 방법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해서 복사해서 직업 항목에서 붙여넣기. 그 다음 하실 일은 요거 대괄호 수정해 주시고 여기 있는 브랜드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에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되어 있죠? 요거 복사합니다. 복사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도 방을 드릴게요. 자, 여기 붙여넣기까지 하신 분들은 1, 아직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2. 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그인 문제이실 것 같은데 혹시 로그인 하셨을까요, 김현정 원장님? 네, 핸드폰에서 하신 경우군요. 혹시 핸드폰이신가요? 컴퓨터이신데 그러시는 경우가 앱으로 들어가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일단 우선 먼저 쭉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다 되셨죠? 이 세 개 넣으셨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저장. 여기 보이시죠? 설정 업데이트 됐다고. 음, 이제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자, 글쓰기 프로세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프로세스는요, 실제로 글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목차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글쓰기하고, 태고를 한다. 근데 이 과정별로
프롬프트들을 쓰실 거예요. 예전에는 한 방에 넣는 프롬프트를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넣어야 효율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그냥 대화하듯이 넣어도 좋습니다. 대화하듯이 넣어도 좋은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한 번에 프롬프트 한 번 넣을 때 하나만 시키시는 게 좋아요.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시키시면 이게 얘가 돌다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해서 굉장히 그 작업의 결과물이 흡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선정. 이 프롬프트가 두 개 쓸 거예요. 두 개. 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괄호 넣었죠?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장님들이 수정해서 쓰시는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정해서 쓰시는 항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요거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이렇게 보시는 그 프롬프트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이제 프롬프트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서 어느 지역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정보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요 항목들은 그냥 요 항목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이 프롬프트 수정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주제를 한 20개 정도 추천해줘. 이렇게 듭니다. 근데 주제를 20개 정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개 정도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만,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15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특화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15개 이상, 그래서 20개 정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돌려볼게요.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 이 친구가. 프롬프트는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요 지금 보고 계신 링크 있잖아요. 이거 바로 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도 공유해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요거 공유해 드린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요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프롬프트 드린다고 약속해 드렸죠. 드립니다. 보시죠. 그랬더니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묶어서 추천해줘요. 묶어서. 정말 좋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그냥 요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좋은데 특히 요번에 12월부터 3월에 초등학교 저학년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서 포스팅할 주제를 추천해줘.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5월에 뭐 기존 학부모 또는 초등학교 중학년 그리고 기존 회원 대상으로 해서 포스팅 주제 설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주제가 설정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한번 내가 원하는 주제에 넣어볼게요. 저는 요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요거 2번 주제를 선택할게. 한번 해볼게요. 꼭 2번 주제로 안 하시고요. 그 2번 주제뿐만 아니라 그 다른 2번 주제를 가지고 좀 제목을 바꾸셔도 돼요. 주제를 바꾸셔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 프로필, 그러니까 개인 설정 해놨더니 미리 이렇게 해주네요. 자, 이제 그 다음 뭐냐면 차를 작성할 거예요. 목차. 목차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아까 전에 주제를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파닉스 반을 아까 전에 주제는 요건데 요렇게 요런 걸 주제로 해서 요런 걸 대상으로 해서 할 거야. 아까 전에 주제 골든타임 이렇게 할게요. 여기 넣어볼게요.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목차가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작성은 캔버스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에 목차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진행할 거다라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목차 파닉스가 왜 중요한지 근데 여기에 보는데 학부모가 하는 내용 중에서 파닉스가 뭐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네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파닉스 정의의 정의 항목 추가 이렇게 되면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얘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하다 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않으시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다. 1.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2.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수집 단계로 갑니다. 자료 수집 단계로 가볼게요. 수집 단계로 가면은 일단 여기 자료 수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장님들이 내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파닉스반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얘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챗GPT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우등생 이야기도 좀 넣어봐야 되겠는데 했으면 그 우등생 스토리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 내 그 스타일도 익히게 해줍니다.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스판 구성.
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12월 개강이고 10명 선착순으로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예비 초등생 예상이고 2월부터 3월까지 신규 등록할 하는 회원의 경우 달 10만 원 지급할 거야. 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앞에 또 넣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파닉스 반 구성을 해줘. 이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더 정교하실 거예요. 요거 우리 학원 파닉스 우수 회원 사례 요런 게 있어 넣습니다. 이 우수 회원 사례는요, 그냥 러프하게 막 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이지 원장님들이 아까 전에 자연어 넣듯이 막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요것만 알려주세요. 요거 사례 확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 사례 그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 글 스타일을 확인해 줘. 이게 왜 필요하냐면 GPT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글 느낌을 나게 해달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 하나를 그냥 쭉 긁을 거예요. 긁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글 올렸던 거 쭉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냥 원장님 블로그 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 그러면 이 친구가 제 글 스타일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3, 이해됐다 1. 네. 톤과 보이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을 이렇게 분석하죠.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잘 분석해 줍니다. 이제 준비 과정까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 볼게요.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갑니다. 글쓰기. 근데 먼저 제목부터 설정을 할게요. 제목부터 설정을 하는 이유는 글 맥락을 좀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목 그대로 복붙해서 넣습니다. 그냥 넣으세요. 네, 녹화본 영상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다 고려해가지고 제목 20개 갖고 오죠. 자, 저도 이거 쭉 보다 보니까 그냥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2번으로 할게. 2번으로 할게. 어느 사이트냐면 이거 워크플로이라는 앱인데요. 이거는 공유해 드립니다. 아, 지금 챗GPT예요. 네, 챗GPT. 챗GPT입니다. 요거가 궁금하신 거예요? 오른쪽이 궁금하신 거예요? 왼쪽이 궁금하신 거예요? 오른쪽이 궁금하시면 이건 워크플로이, 왼쪽이 궁금하시면 아예 워크플로이인데요. 제가 지금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자료 공유, 공유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요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 따라 하시도록 다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제목이 2번 된 걸로 확정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캔버스를 열어서 오타가 있네요. 열어서 글을 작성해줘. 제가 이따가 오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가 뭐냐면, 캔버스가 뭐냐면, 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캔버스를 열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칠게요. 캔버스입니다. 요게 캔버스예요. 근데 이 캔버스를 쓰지 않고 글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다른 설명들이랑 섞여요. 그래서 요 캔버스를 열어서 작성해줘. 이게 필요합니다. 네, 각각 새 채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맥락을 쭉 갖고 가는 겁니다. 한 채팅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작성됐죠. 이렇게 했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글의 네, 글의 캔버스를 열지 않으면요, 어, 이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설명들이 여기 뒤에 보이는데, 이런 설명들이요, 한꺼번에 섞여서 나와요. 앞에 뒤에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복붙하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기능을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캔버스가요, 그 글쓰기에 좀 적합하도록 글쓰기를 위한 나온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1, 좀 어렵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글쓰기를 하면 항상 퇴고가 필요해요. 퇴고. 그 다음에 뒷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칸이 넘어가 버렸네요. 뒷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뒷작업들, 수정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우선 뭐를 할 거냐면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작업할 거예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작업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이거는 키워드를 작성해 달라, 본문에 삽입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정한 부분 볼드체로 해달라고 하고 이유도 설명해줘 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버스에서 막 수정하는 게 보이시죠? 요걸 넣어줬네요.
이런 키워드들을 넣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키워드를 왜 넣는지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검색을 위해서 키워드를 했는데 이제는 AI 참조 잘 되도록 AEO, GEO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넣어볼게요. 전에 핵심 메시지가 도입부에 넣어야 된다고 했고 목차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목차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항목에 그래서 이거 목차를 넣어주고 수정한 부분 볼드체로 해달라고 이유도 설명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갑니다. 목차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핵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문맥을 점검해 볼게요. 이 본문 사이에서도 도입에서 본문 갈 때, 그리고 소제목 사이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제작성해줘. 습니다. 이렇게 쑥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목차가 다 잘 안 되네요. 이것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일단 다음 해시태그 봅니다. 해시태그 넣어줘. 그러면 여기 뒤에 해시태그까지 정리가 된 거를 보여줬죠?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사람이 쓸 것 같은 느낌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까 전에 그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학습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내 글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네. 음, 자, 5번. 5번 되어 있죠? 5번에 1번, 1번, 2번, 4번, 5번 항목의 1, 2, 4번 반영해서 제작성해줘.
됐죠? 오, 얘가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목차가 거슬리네요. 이번에, 예, 네, 좋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보면 여기 복사, 복사 누릅니다. 그 다음에, 됐죠? 이건 제목이잖아요. 잘라내서 제목으로 보내고요. 핵심 요약. 요거는 그냥 표현이잖아요. 띄워주고, 목차가 아니니까. 해주고, 여기에 이 항목은요, 인용구로, 뭐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인용구를 넣고, 여기 인용구 중에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중에 저는 버티컬을 소제목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넣어주고, 이게 약간 편집을 필요로 합니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안 보이시나요? 화면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쓴 글 같은 느낌이 나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챗GPT와 내가 글을 같이 쓴다. 5대 5로 이런 느낌 갑니다. 이제 쭉쭉쭉 나머지 다 정리하고 표현들도 보시다가 어색하거나 좀 바꾸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주십니다. 그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화면 보이시는 분들 1, 안 보이시는 분들 2. 네, 대부분 잘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드릴 거니까 너무 그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글을 다 썼고 얘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여기까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5,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7. 네.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으시네요. 네. 5, 7, 5, 7, 네. 좋습니다. 사진은 필요하신 대로 넣으세요. 준비하셔가지고 5개, 7개 뭐 필요하신 만큼 넣으셔도 됩니다. 네, 발행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발행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따가 이거 드릴 건데요. 이거 드렸잖아요. 이 링크, 이 링크는 그냥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필요한 만큼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럴 수 있도록 템플릿처럼 쓰시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장해 두셨다가 쓰시도록 합니다. 이 자료는 보시면 아까 전에 설정 체크리스트 있었잖아요. 첫 번째. 요거 보시고 여기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고 글쓰기 체크리스트도 제목 요런 거
구조 이런 게 있다, 맥락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면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이것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팅 요것도요. 그냥 지금 무조건 다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보시고 원장님들이 좀 손을 봐서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들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좀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막 수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넣으셔서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글쓰기 프롬프트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대괄호에 있는 내용들은 원장님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서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템플릿처럼 쓸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공유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워크플로우를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크플로이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 단톡방으로도 링크 다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링크 들어가셔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 네, 질문 FAQ 받을게요.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쭉 올려주셔도 돼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블로그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네이버 검색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블로그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에 있는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를 AI가 가져와서 그거를 분석해서 학부모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키워드로 낚시한다, 제목으로 낚시한다, 이거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성 콘텐츠로 진검승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AI에 노출되고 분석 재료를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한테 전달해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구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스팅 구조를, 그리고 포스팅 내용을 AI가 잘 참조하도록 맞추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는 어려운데 실제로 해보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다시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해보시면서 해보시고요. 지금 드린 그 프롬프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한 번씩 쭉 넣어서 따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십니다. 제가 AI를 한 몇 년간 쓰면서 경험한 건 뭐였냐면 AI를 많이 써보고 질문을 많이 해야 금방 익숙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영어 단어 그냥 외워야 되는 것처럼, 문법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냥 경험치가 쌓여야 이것들이 프롬프트를 아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요. 이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으시도록 매일 조금이라도 프롬프트에 넣으셔서 이것저것 넣어보세요. 아,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한 번씩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경험치를 쌓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준비했었던 교육과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AI가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드린 방법도 지금부터 일정 기간 이상만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향후에 또 좀 더 발전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오늘 보신 것처럼 글쓰기 순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원래 글을 쓰셨던 그 순서는 바뀌지 않을 것과 같이 AI는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예전에 뭐 학원의 업무에 AI를 쓰시겠다 그러면 그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분석해 보시고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AI를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아주 최대한 어, 원장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윤 선생에 맞춰서
프롬프트들도 구성해줬고 교육 내용도 구성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교육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정도 교육 들으시면 외부에서는 최소 30만 원 이상 그 이상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윤선생에서는 원장님들한테 한 번에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시즌 그리고 빅 시즌 기간에 활용하셔서 블로그 영업 많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가 꼭 저뿐만 아니라 저희 거점 사업팀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다음 주까지 파닉스 관련된 글을 하나씩 꼭 올려주세요. 목표입니다. 우리 학원 파닉스, 윤 선생 파닉스를 알리는 글 하나씩 꼭 올려주세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네이버 블로그 안이 모두 윤 선생 파닉스를 찾으면 윤 선생 파닉스로 쫙 깔리게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글쓰기가 어려우셨지만 AI 활용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파닉스 글을 모두 올려주셔서 이제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영어 시작해서 파닉스를 학습해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윤 선생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부탁은 어렵지 않죠. 분들이 꼭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계속 원장님들이 글이 올라오는지 볼 거고요. 지금 BBC 단톡방 있잖아요. 이 지금 오늘 교육을 위한 단톡방에서는 나가지 마시고요. 이때 원장님들이 다음 주까지 올리시는 파닉스 글 올리시면 여기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또 이후에 원장님들이 공유하시는 글들을 큐레이팅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예전처럼 계속 공유하는 작업들을 이 방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머물러서 계속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글을 작성해 주시고 영업을 활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소감서 꼭 작성해 주시면 원장님들의 니즈가 뭐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다음번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교육 주제라든지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소감서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만점 5점 매우 만족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11시 40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못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 이후에 영상 이게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그 처리되는 거 봐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내일 오전쯤에 공유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 거고요. 계속 BBC 방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가능한 대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0초 뒤에 방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비슷한 글쓰기가 되어 네. 그래서 원장님 학원 이야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을 닫도록 하겠습니다.